안녕하십니까. 수학 교육학자 김정현입니다. 영상으로 제공이 되는 이 영상은 어, 저의 채널인 유튜브 네이버 TV에도 동일하게 업로드가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서로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제가 현재 소속되어 있는 학교에서 여러분께 안내가 되고 있는 것이고 실수가 3개밖에 되니까 주에 3 실수밖에 되질 않아서 학생들에게 어, 굉장히 빠른 진도로 나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족함이 나타나고 있고 또 중단원 마무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풀 수가 없는 현재 실정에 있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남아 영상으로 촬영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수업을 나간 이후 그 다음에 제가 주말을 활용해서 촬영을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 참고를 해서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제 18쪽과 19쪽이고요. 본 내용은 교과서 주 동합 출판에서 제시되어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문제만을 제시를 해서 직접 풀이해 드리고 또 개념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개념을 설명할 때 다항식의 사칙연산이라고 하는 것을 접근을 했습니다. 사칙연산이 뭐였죠? 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많이 계산해왔던 사칙연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것을 뭐에다가 할 거냐? 네, 다항식에다가 할 거다. 라는 것이고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더하기 빼기 이렇게 있었는데 더하기 빼기는 뭘 중요했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그렇죠. 동류항이죠. 동류항이 뭐예요? 항은 항인데 문자 문자에서 차수가 같으면 되죠. 근데 구성하고 있는 것도 같아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x가 있는데 x, y 이렇게 있으면 계산이 안 되죠. 요렇게 하고 끝나야 되죠. 여기서 계산이 된다라고 얘기했으면 요래 써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동류항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묶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가 뭐냐면 인수분해죠. 네, 요런 게 이제 동류항에 관련된 내용 중 잘못 알고 있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곱하기, 곱하기와 관련해서는 한 가지가 필요했는데, 네, 곱셈 공식이죠. 식이 공식이라고 해서 아 이거 외워야 되나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직접 여러분이 경험해보고 체험해보면서 습득해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교과서에서 제시되어 있는 곱셈 공식은 다음에 3가지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작성되고 있는 요런 것들 이거 어떻게 되는지 기억하실까요? 그렇죠. 위에 거는 하나씩 먼저 하라 그랬어요. a제곱, b제곱, c제곱. 그 다음에 2배를 해서 각각 서로 다른 거 곱하기. 요렇게 한다 그랬고 밑에는 a 세제곱 플러스 3a 제곱 b 플러스 3ab 제곱 플러스 b 세제곱 요렇게 했는데 이건 이따가 다시 설명할게요. 밑에는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이죠. 근데 위에 거 잠깐 볼게요. 2번. 여기서 어떻게 제가 기억해달라고 이제 요구한 게 있었는데 이 내용이었죠. A 세제곱과 B 세제곱은 동일해요. 근데 여기요. 가운데를 3AB로 묶어서 A 플러스 B로 외워달라 그랬습니다. 이게 외워달라가 아니라 경험을 해보면 이게 더 빨라요. 이게 더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기억해달라 그랬고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을 구하는 과정이 문제에도 나왔었죠? 교과서에서. 그러면
요거 a 플러스 b와 ab 곱해져 있는 거를 바탕으로 해서 구할 수 있으니 이거를 좀 봐달라라고 했던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눗셈이요. 나눗셈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처럼 직접 나눗셈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직접 나눗셈이라고 제가 이름을 따로 붙이진 않았지만 요렇게 해서 A를 B로 나눈다라고 했고 Q, R 뭐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었죠. 그렇지만 한 가지 특별한 경우로 우리는 조립제법을 설명드렸습니다. 조립제법 요렇게까지가 학습 내용이었고 우리는 조립제법을 풀고 있는 상황에서 7번까지 해결하고 8번을 못 풀었습니다. 그래서 8번부터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8번부터 보죠. 6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를 2x 플러스 1로 나눈다 했을 때 조립제법을 이용하래요. 그럼 조립제법을 먼저 이용을 하려고 우리는 이렇게 쓰겠죠. 6 마이너스 1 4 요렇게 써야지. 근데 중요한 게 있죠. 뭐? 그렇지. 0이 있죠. 여기 0 있어요. 0. 0이 없잖아요. 여기 0 없으면 4가 상수가 되고요. 마이너스 1이 그러니까 x가 되고 6이 x 제곱이 되기 때문에 항상 여기에 없다고 0 안 쓰지 마세요. 0 꼭 써야 합니다. 그래야 여기가 상수 4가 x 마이너스 1의 x 제곱 6의 x 세제곱이니까요. 이렇게 하고 여기는 뭐 쓴다 그랬죠? 기억하신다면 뒤에 있는 2x 플러스 1 요거 0이 되는 x 값 여기에 넣는다라고 했었는데 기억나요? 네, 기억나길 바래요. 마이너스 2분의 1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계산해 봐야지. 어떻게 한다고요? 네, 내려온다고요. 그 다음에 곱한다고요. 마이너스 3 됐죠? 그 다음에 더한다예요. 빼는 게 아니고 더하면 마이너스 4 곱하면 2 더하면 6 곱하면 마이너스 3 여기 마이너스 3으로 다 치죠. 어, 일단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못과 나머지를 쓰라 그랬으니까 어, Q는 뭐고 R은 뭐 이렇게 쓰겠죠. 근데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6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는 4x는 어 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여기 때문에 제가 이건 비워놓을게요.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뒤에 6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이 있을 거고 뒤에 마이너스 3 이렇게 있을 건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만약에 2x 플러스 1이 제시되어 있으니까 여기에도 2x 플러스 1이라고 제시를 하면 하는 순간 틀려요. 왜? 곱해볼래요? 얼마죠? 예. 12x 세제곱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x제곱 있는 거 볼게요. 뒤에 6x랑 마이너스 8x거든요. 그 마이너스 2x 제곱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뒤에 뭐가 나오냐면 x 해야 되죠? 12 마이너스 4니까 8x가 돼요. 상수 플러스 6이 돼요. 그럼 이거를 한 다음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마이너스 3이잖아요. 여기에 상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상수가 없는데 상수가 있다? 그럼 등호가 성립하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뭔가 보이지 않아요? 이거 2가 아니고 이거 아니야? 이거 6만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거 x 제곱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얘도 4면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얘도 3이면 상수가 없어지잖아. 요런 거죠. 아, 몇 배 했어요, 지금? 그렇죠. 2분의 1배.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2x 플러스 1이 이렇게 곱해진 게 아니라 잘 보세요. 여기 얘는 얘는 이렇게 한 거겠다. x 플러스 2분의 1로 해야 두 배가 됐을 때 2x 플러스 1이 되겠다. 라고 보면 이거 그대로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얘는 이 두 배가 여기에 이렇게 붙을 거예요. 이해가 돼요? 여기 그때 기억나냐 나는지 모르겠어요. x 플러스 a였을 때 얘가 0이 되는 x 쪽 해가지고 여기가 범위가 들어갔다는 거 기억하시죠? 근데 얘가 몇 배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몇 배가 들어간다는 얘기가 뭐냐면 얘가 ax 플러스 b 꼴로 요렇게 지금 2x 플러스 1처럼 나눈다 그러면 똑같은 형태긴 한데 이 a의 영향이 받는다가 돼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2x 플러스 1은 여기에 있는 건데 뒤에 뭐에 영향을 받는다? 그렇죠. 앞에 있는 2의 영향을 받는다예요. 2의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몫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 나머지는 영향을 안 받아요. 나머지는 영향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 개수를 가지고 분의 1로 여기가 몫이 나오는구나. 나머지는 영향이 없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이 상황을 통해서 보여준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뭐 1번은 그래 이해했다 치자. 이해했다 치자. 그럼 2번 어떤데? 2번도 해보면 되죠. 해봅시다. 3 마이너스 4 7 마이너스 1을 뭘로 나눈다고요? 3x 마이너스 1이 0이 되는 x. 그렇죠. 3분의 1. 요렇게 쓸 거예요. 그러면 내려와요. 3 내려올 거고 1 될 거예요. 마이너스 3 되고 마이너스 1 될 거예요. 6 되고 2 될 거고 1 될 거예요. 그죠? 그리고 닫혀요. 그러면 얘가 3x 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7x 마이너스 1은 뭔지 모르겠는데 3x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6 플러스 1 요렇게 되는데 이 상황은 가운데가 무슨 상황? 네, x 마이너스 3분의 1로 나눈 상황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뭘로 나눴어요? 3x 마이너스 1로 나눴어요. 그렇단 얘기는 여기에 있는 이 몫에서 나갈 수 있는 수로 빼면 되겠네. 그래서 뺐더니 뭐가 나오냐? 3의 x 마이너스 3분의 1에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플러스 1 요렇게 될 거고 이 상황은 앞에 있는 식에 전개를 하면 3x 마이너스 1에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플러스 1 요렇게 나오니까 결과적으로는 3x 마이너스 1로 나누면 몫이 얼마고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고 나머지가 1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푸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아, 이해가 됐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왜 얘가 중요한지를 보여준 문제인 거죠. 그러니 잘 보시면 예제 3번 제가 지금 하진 않았지만 예제 3번에 왼쪽에 뭐라고 적혀 있는 게 있어요. 이거 외우지 마시고
지금의 제풀이를 이해하십시오.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응용력의 문제를 풀었을 때 조금 더 접근이 쉬워질 겁니다. 이해가 되셨겠죠? 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문제 6개를 풀러 가보겠습니다. 19쪽입니다. 전개해야 되네요. 그죠? 전개. 자, 전개해야죠. 자, 1번. 어떻게 한다고요? 계산 실수를 줄여봅시다. A에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 얘 전개하겠습니다. 얼마? A 세제곱 마이너스 2A 제곱 마이너스 A가 될 거고요. 2가 한 번 더 있네요. 네, 그러면 얘를 한 번 더 뭐 쓴다 생각하고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시라 그랬어요. 계산해 봅시다. 얼마? 2A 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2. 그럼 얘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네, 더한다. 얼마? A 세제곱. 여기 조심해야겠네요. 어떻게 되냐고요? 날라갑니다. 그죠? 그 다음에 뒤에 5A가 있을 거고 마이너스 2. 요렇게가 1번이죠. 음, 됐죠? 예. 2번. A 마이너스 B 플러스 2C의 제곱. 얘 이거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각각을 제곱합니다. 일단 하나씩밖에 안 만나니까 각각을 제곱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두 배의 각각을 만나는 걸로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 BC 만날 테니까 2BC가 될 거고 AC 만나야 되니까 2CA가 될 거예요. 그죠? 그럼 얘 정리해야죠. 이렇게 두면 큰일 나요. 뒤에도 정리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4BC 플러스 4CA 요렇게 쓰면 되겠죠. 됐죠? 네, 3번 3x 마이너스 y의 세제곱 어떻게 한다고요? 네, 각각을 일단 세제곱합니다. 27x 세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네, 마이너스 부호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3xy인데 잘 보세요. 3x가 한 번 있죠? 마이너스 y가 있습니다. 그죠? 요렇게 쓰면 안 돼요. 큰일 나요. y예요. y예요. 여기 y.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식을 헷갈리면 이따가 제가 좀 저기 적어보죠 그냥. 지금 그냥 적을까요? 나도 갑자기 풀이하면서 아닌 것 같아, 그지? 네, 뭐 적어봅시다. a-b의 세제곱은 a 세제곱 마이너스 3a 제곱 b 플러스 3ab 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인데 얘가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이고 마이너스 3ab의 어 요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맞죠? 예, 그럼 이 상황을 놓고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부호가 마이너스에 있는 이 부분 때문에 제가 헷갈렸는데 다시 해볼게요. 얼마? 27x 세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 여기까지는 클리어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ab 하니까 9xy에 a 마이너스 b 똑같이 쓰면 되죠. 그리고 얘를 전개하면 27x 세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 마이너스 27x 제곱 y 플러스 9xy 제곱 요렇게 나올 거다. 됐죠? 네, 요러면 실수가 덜했을 것 같습니다. 4번 어떻게 한다고요? 네, 이건 그냥 여기다 풀게요. a 플러스 b a 제곱 마이너스 a b 해서 6xy 되는 거 보이시고 b 제곱해서 9y 제곱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이니까 얘가 어떤 형태? 그렇죠. 8x 세제곱 플러스 27y 세제곱 요렇게 나오겠다. 1번은 금방 끝났을 거라 봅니다. 귀찮은 거 또 나왔어요. 그죠?
귀찮지만 해봐야죠. 근데 여기서 설명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얘 조리제법 돼요? 안 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조리제법이 되는 경우는 1차식이었을 때예요. 얘 1차식으로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꿔요. 못 바꾸면 어떻게 해야 된다? 네, 그대로 나누셔야 합니다. 근데 다른 풀이 방법을 알려드려 볼게요. x 세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해놓고 뒤에 이제 쓰겠죠? 그러면 여기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봅시다. x 쓰면 x 세제곱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x 제곱 부분이 없어야 돼. 그러면 여기랑 여기 이렇게 만날 거야. 그럼 여기가 x 제곱이고 여기가 없어지려면 마이너스 1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고 마이너스 x니까 이 마이너스 x를 한번 보면 플러스 1이고 뒤에 요렇게니까 지금 또 안 되는 것 같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아니다 이거죠. 아, 풀이 방법도 하나 얻을 줄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면 요렇게 해볼게요. 우리 알고 있는 거. 요렇게요. 그럼 나눠봅시다. 아이, x요. 죄송합니다. 네, x 세제곱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x 얼마? 네, 마이너스 x 제곱이 될 거고 마이너스 1이죠. 한 번 더 해야 되네요. 마이너스 1로요. 그러면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가 마이너스 1이네. 일단은 요렇게 나오면 얼마? 아, 제가 했던 풀이가 맞긴 하군요. 네, x가 남네? 끝났네요. 어. 그러면 이 상태가 지금 자 갑자기 해놓고 나니까 민망해졌어요. 네, 여기 뭐? 목. 여기는 나머지. 나머지 x 없어야 되지 않아요? 아, x 제곱이네. x 제곱은 몇 차예요? 그렇죠, 2차죠. 2차면 1차 이하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럼 1차 이하니까 지금 나머지 x만 남는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될까요? 이게 제가 지금 촬영 시간이 10시가 좀 넘었거든요. 밤 10시. 와, 제가 평소에 잠을 한 10시 반 정도 자요. 뭐 조금 늦었다 그러면 11시 정도 자는데 이때가 되면 잘 준비해야 돼요. 네, 그렇지만 내일 주말이니까 어떻게 보면 비몽사몽하지만 그래도 하려고 하는 거죠. 음, 2번. 그러니 여러분도 고등학생 되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지. 물론 열심히 하는 거 좋아요. 열심히 하는 거 좋은데 잠은 정말 효율적으로 자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도 정말 밤도 새봤고 사무실에서도 자봤고 막 그래봤거든요. 근데 제일 좋은 건 자는 게 좋더라고요. 그 잠이 6시간에서 한 7시간 정도? 저는 좀 잠이 많은 편이라서 막 8시간도 자곤 하는데 정말 잠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있을 수험 생활일 때 특히 더 중요할 겁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계속 한번 풀어보죠. 2번 같은 경우는 3번과 동일하게 풀겠습니다. 조리제법으로요. 1, 2, 마이너스 1, 4 이렇게 있을 거고 4. 그 다음에 x 플러스 2니까 얼마? 네, 여기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러면 내리고 자, 다시 내리고 곱하고 더해요. 곱하고 더해요. 곱하고 더해요. 얼마?
네, 6이 몫이죠. 아, 죄송합니다. 6이 나머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비몽사몽하다니까 여기가 몫이죠. 그럼 이렇게 목 이렇게 쓰면 돼, 안 돼? 안 돼요. 몫이 뭔데 그래서? 그렇죠. x제곱 마이너스 1 요렇게가 몫이고 여기가 나머지니까 나머지는 얼마다? 네, 6이다. 요렇게 설명하셔야 돼요. 직접 쓰셔야 합니다. 네, 이해되셨죠? 3번 뭔가 중요한 거 또 나왔네요. 그죠? 뭐? 개수가 있어요. 뭐에 중요하다? 개수가 중요할 거다. 일단 써보죠. 4, 0, 마이너스 1, 1. 여기 0은 뭐다? 예, x 제곱의 개수니까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2x 마이너스 3이 0이 되는 x값 찾는 거니까 얼마? 네, 2분의 3이요. 그 다음에 똑같이 조립제법처럼 계산하겠습니다. 내려. 그 다음에 곱하면 6이죠? 더하면 6, 곱하면 9, 더하면 8. 그 다음에 12가 되나요? 그러면 여기가 13이 되겠네? 라고 하면 그렇지. 여기 몫이잖아요. 근데 얼마 해줘야 돼요? 차이가 있죠. 예. 2가 있었잖아요. 2가. 지금 이 내용은 자 아까처럼 또 그대로 써볼게요. 4x 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뒤에 x 마이너스 2분의 3이 있을 거고 뒤에 4x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8 뒤에 13 요렇게인데 이 내용이 아니었잖아요. 그럼 어디서 빼야 된다고요? 여기서 빼야 된다고요. 여기 있는 목 최초의 몫에서 빼야 된다고요. 그러면 얼마? 그렇죠. 2분의 3이 지금 이렇게 나눈 거니까 얼마 하면 돼요? 네, 2배 빼면 되죠. 2배.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분의 3 한 다음에 뒤에 얼마? 2x 제곱 플러스 3x 3x 플러스 4 한 다음에 13 요렇게 나오겠다는 거죠. 요게 뭐고? 몫이고 얘는 나머지 이상 없죠. 요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됐죠? 지금 꽤나 지금 촬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 번에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촬영이 제가 지금 카운팅을 하고 있었거든요. 중간중간 잘라야지 하는 것도 아니고 하다가 아 계산 실수했다 다시 촬영해야지 말 잘못했다 다시 촬영해야지 막 이랬어서 몇 번 촬영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카운팅 하니까 지금 네 번째더라고요. 네, 아까는 막 PPT가 안 넘어가고 막 그랬어서 아 한 15분 얘기했는데 또 촬영하고 예. 아 이제는 제가 편집 기술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아니어가지고 예. 자 다음 문제. 다음을 구하라는데 이 문제는 뭐? 네, 곱셈 공식입니다. 아까 제가 앞에서 설명했던 거 기억하시죠? 네, 그거 기억하시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어, 하나 있네? 여기 제곱했네? 근데 서로 다른 두 개가 지금 결합되어 있네? 아, 뭐다? 그렇죠. x 플러스 y 마이너스 z의 제곱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은 당연히 나올 거고 마이너스 두배의 xy, yz, zx 요렇게 나올 거니까 이 상황을 계산하면 얘 얼마고? 88에 64 뒤에는 40이죠. 40에 두 배 있었다는 거 깜빡하지 마세요. 얘 네모로 하겠습니다. 구하고자 하는 걸 네모라 두면 24가 두 배의 네모니까 네모 얼마? 그렇죠. 12 요렇게 쓰면 됩니다. 2번 이것도 제가 한번 다뤄봤을 거예요. 수업 시간에 하나만 있네 라고 해서 당황하지 말고 계산하면 나와요. 요거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얼마? 네, 각각을 계산하면 돼요. 일단 요렇게. 근데 뒤에 얼마?
네, 마이너스 3 x 플러스 x분의 1이에요. 왜? 둘이 곱하면 얼마니까? 1이니까. x 곱하기 x분의 1은 1이에요. 근데 단 뭐가 아닐 때? 0이 아닐 때. 그러니까 이 상황이 성립하는 거죠. 결국 끝났네. 얘 얼마고? 네, 마이너스 27이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네모고 마이너스 3 곱하기 얘니까 얼마? 네, 여기 뒤에 9가 되겠죠? 네모 얼마고? 네, 마이너스 36 요렇게. 제가 혹시 잘못한 게 있을까요? 음, 네, 여기 플러스죠, 지금. 전개한 거니까. 그러면 얘 마이너스죠. 네, 18입니다. 네,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이거는 곱셈 공식이라고 하는 것보다 그냥 곱셈 공식 변형한 것보다 직접 식을 쓴 게 맞는 것 같아요. 요렇게. 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x 플러스 x분의 1이 마이너스 3이었고 2를 세제곱했어요. 세제곱을 했더니 다음의 식이 나왔고 마이너스 27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부분을 네모라고 했을 때 네모 빼기 9가 되니까 마이너스 18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3번. 뭔가 더 복잡해 보이죠? 복잡한 거 물론 복잡해 보이지만 차근차근 해보자고요. 아니 이거 따로따로잖아요. 지금 x값 나와 있고 y값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하면 대입하면 안 돼요? 안 돼요. 물론 대입해도 돼.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1 마이너스 루트 2를 세제곱하고 1 플러스 루트 2를 세제곱하면 시간 얼마나 걸리겠어요? 그쵸? 시간 꽤 걸릴 거고요. 이것보다 더 효율적인 게 있지. 뭐? 그렇죠. x 세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이었잖아요. 네, x 빼기 y의 세제곱 더하기 3xy의 x 마이너스 y 하면 되나요? 그럼 딱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면 되는 게 뭐야? 아, 빼는 거 곱하는 거. 이거 알면 되죠.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x 빼기 y는 얼마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 마이너스 2 루트 2. x, y는 얼마예요? 이거는 합차죠. 1 마이너스 루트 2, 1 플러스 루트 2. 요러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계산되는 건 뭐예요? 네모가 앞에 있으니까 네모는 x 마이너스 y 세제곱해야 되니까 얼마? 8 한 다음에 16 루트인가요? 요렇게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플러스 3의 xy하고 요거니까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면서 6 루트 2가 될 것 같죠? 맞나요? 그럼 얼마? 네, 마이너스 10 루트 2 요렇게 나오겠죠. 됐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같은 경우는 곱셈 공식을 알면 풀 수 있었던 문제라고 하지만 변형을 할 때 어떻게 변형하는지 효율적으로 변형할 수 있는 방법은 뭔지를 생각하면 잘 풀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뒤에 기다리고 있는 문제 하나가 더 있죠. 수가 나왔네. 수가 나와서 얘기하는 건데요. 아마 수학을 좀 좋아하고 관심 있어 하는 학생들은 요거 알 거예요. 올해가 2025년이잖아요. 이거요. 이거다. 45의 제곱이에요. 이 얘기를 다시 쓰면 우리가 95, 45잖아요. 얘 제곱이고요. 3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잖아요. 요렇게 쓴다?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뭐 저만 신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어떤 수의 제곱 이렇게 얘기하는 게 참 의미는 있어 보이죠. 음. 왜냐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26 곱하기 46 곱하기 46만 하더라도 이것만 하더라도 2116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차이가 나냐면 연도로만 봤을 때 이 둘은 91년 차이 나요. 91년. 그러면 여러분의 나이가 100세가 넘는 거겠죠? 그러니까 어쩌면 이 수치가 정말 의미가 있을 거예요. 라고 수학자들도 얘기하는 거죠. 제곱수와 관련돼서 만나는 연도. 요렇게. 그럼 그 전에는 몇이었을까요? 1936년이랍니다. 그럼 지금과 얼마 차이 나게요? 네, 89년 차이 납니다. 두 번 만나신 분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음, 어쨌든 수가 갑자기 보여서 이런 걸 좀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면 본론으로 다시 넘어와서 이 문제를 또 해결해야겠죠? 해결해 봅시다. 이거 어떻게 할래요? 99의 세제곱. 그냥 99 곱하기 99 곱하기 99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복잡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알아요. 어떤 거 알아요? 그렇죠. 아이고. 100 1의 세제곱인 거 알아요. 그건 뭐예요? 100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100의 제곱 더하기 3 곱하기 100 마이너스 1 요렇게 나오는 거 아시죠? 그러면 지금 이 친구가 얼마예요? 100만이죠. 공을 좀 이렇게 찍어 볼게요. 그 다음에 3만이죠. 그 다음에 300이고요. 마이너스 1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계산을 해야 되니까 얼마예요? 9, 17만인가요? 그 다음에 299네요. 그럼 얼마? 97만 299. 요렇게 나올 거다. 됐습니까? 됐죠? 숫자가 커지면 참 계산하기가 힘들긴 해요. 네, 힘들긴 한데 그래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런 의미에서 2번도 해봅시다. 100일 곱하기 9900일. 이건 더 그래, 그지? 근데 쪼갤 수 있잖아요. 어떻게? 요렇게. 만에 가까운 것 같죠? 그리고 얘 100을 빼면 9900 되죠? 1 더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럼 얼마예요? 100의 세제곱 플러스 1 이러니까 100만 1 요렇게 나오겠죠. 금방 끝났어요. 3번보다 오히려 이게 더 쉽다. 그죠? 물론 이 친구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뤄지는 이 문제는 술을 어떻게 바라보냐가 관점이겠죠. 네. 그렇지만 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안 보일 수도 있는데 보이면 보이면 그냥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곱하지 말고 이렇게 변형하면 좀 더 계산이 편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죠. 이 상태에서 다음 문제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실생활 문제죠. 한 개의 가격이 X1인 어떤 제품의 원가는 200원입니다. 그리고 판매량은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1200X 개라고 합니다.
판매 이익의 전개식이요. 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X1. 한 개의 가격이 X1인 제품의 원가가 200원이에요. 원가가. 다시 한번 써볼까요? 개수라고 하고 이거에 따르는 가격이라고 하면 원가가 200인데 판매량이 얼마였다고요?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1200x라고요. 근데 지금 잘 보세요. 판매 이익의 전개식이래. 판매 이익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가격에서 원가를 뺀 다음에 판매량으로 구할 수 있대요. 그러면 이 판매 이 부분, 판매량은 생각하지 말고 이 상황만 보면 가격에서 원가를 뺐대. 그쵸? 가격에서 원가를 뺀 것이 이 상황이니까 x 빼기 200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가능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판매량이 판매량은 그대로잖아요.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1200x 요렇게 계산이 될 거다. 전개해야겠네요. 식이 복잡하더라도 전개해야죠. 얼마? 마이너스 2x 세제곱일 거고요. x 제곱이 만나는 건 두 개 만나요. 어떻게? 그러면 요렇게 쓰는 거예요. 요렇게. 근데 상수는 없죠, 지금. 여기에 있는 상수지만 여기에는 1차식이 전부니까 상수는 나올 수가 없어. 그럼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괄호를 열어서 x와 1200을 만나요. 죄송합니다. x와 1200이 만나요. 그럼 여기다가 1200 써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해. 그럼 얼마? 400을 곱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x 세제곱 플러스 1600x까지 도달했어. 뒤에 어떻게 나와요? 네, 마이너스 200이란 1200x 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0이 몇 개? 네, 4개 들어가죠? 마이너스 24만일 거예요. 24만 요렇게 될 거다. 그리고 이게 답이에요? 아니죠. 판매 이익의 단위가 뭐예요? 한 개 가격이 몇 원이라고요? X1이고 원가 나와 있고 개니까 이건 곱해진 거니까 뭐? 단위? 원. 요렇게 써야겠죠. 단위가 안 써져 있으면 전기식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항상 이제 여러분이 교과서를 보시면 이런 이제 연결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연결에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문항이 뭐냐면 문장제입니다. 그러니까 문장제라는 얘기는 우리가 대부분 실생활과 관련된 문제를 제시하죠. 수학교육학에서 얘기를 많이 하곤 합니다. 이거는 좀 여담이라고 하면 여담이고 이제 전공 분야여서 얘기를 좀 해드리면 우리는 미국에서 이제 수학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이제 흡수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수학을 배우는 데 있어서 x, y 뭐 함수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기호를 쓸 때도 서구적인 게 많이 들어왔지 동양적인 거는 사실 보질 못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수학 교육 또한 우리는 미국에서 들어온 걸 바탕으로 이제 영역이 펼쳐집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National Council of Teachers of Mathematics라고 하는 이제 NCTM의 기관인데요. 이 기관에서 역량을 이제 제시를 합니다. 우리가 수학 교육을 할 때 이 역량 그래서 우리는 중학교 때까지 2015 개정교육 과정을 배우셨고 올해부터 이제 고교학점제가 시행이 되면서 2022 개정교육 과정이 나타나는데 2015에서는 이 연결이 직접적으로 제시되진 않았습니다만 창의 융합이라고 하는 역량이 있었고요.
영향이 있었고 태도 및 실천이라는 영향이 있었는데 태도 및 실천은 이제 인성교육과 관련해서 나온 부분으로 보시면 되고 창의 융합은 창의 인재, 그러니까 창의력 및 융합 인재 양성과 관련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2022 개정교육 과정에서 제시하는 가장 직접적인 부분은 연결인데 이 연결이 여기서 들어왔어요. 미국은 2000년에서 제시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2025년, 그러니까 25년 만에 이 내용이 설정된 거죠.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근데 연결이 정말 정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은 수학 문제라고 했을 때 단순히 지금처럼 1번, 2번, 3번, 4번도 그렇고 앞에 문제 8번 있잖아요. 이런 식의 문제를 하는 것만이 수학은 아닌데 꼭 이렇게 계산해야 수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저는 좀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수학을 할 때 딱 이렇게 마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도 지금 저한테 수업을 받고 있지만 이렇게 수학을 마주하면 이 문항을 봤을 때 특히 우리 문제 상황은 실제 상황에서의 문제가 나타나지 수학적인 걸로 나타나지 않아요. 누가 x제곱 이런 걸 물어보겠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하는 이유는 이러한 문제가 제시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효율적으로 풀 거냐를 수학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해결한다라고 하면 좀 더 마음이 좀 편해지실 수 있어요. 제 개인적인 견해지만. 그런 부분에서 이 연결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 상황과 관련해서.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언론에서 제시하는 게 이제 몇 있잖아요. 문해력, 읽기, 독해, 막 이런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 독해는 사실 이제 수학이나 국어에서 쓰는 것보다 영어에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수학 같은 경우에도 이 독해라고 얘기를 하진 않습니다. 그럼 뭘 얘기하냐면 이 두 가지가 특징인데 문해력과 읽기. 그러면 이 읽기는 어디서 나오냐면 독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문해력은 말 그대로 문장을 읽고 쓰는 능력 이걸 문해력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상황인 거죠. 이해가 안 되면 이게 낮아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 우리가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문장이 조건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위에 있는 이 문장이 제일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뭘 구하라고 하는 건지도 알아야 되고 이런 걸 여러분이 좀 하나하나 이제 여러분 이제 전국연합 학력평가 보시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중간고사, 기말고사 볼 거고 또 이제 전국연합 학력평가가 이제 3월 이후로도 3번이 더 있는데 그런 평가들을 보면 이런 걸 여러분이 좀 잘 체크하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음, 그래야 여러분이 수학 내용이 더 재밌게 와닿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풀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실수가 줄어드는 부분이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쨌든 갑자기 연결이라고 해가지고 전공 분야인 이걸 소개를 드렸는데 이렇게 소개해주는 사람 없을 거예요. 예. 물론 제 연구 분야는 이 부분은 아니지만 연구해보고 싶긴 합니다. 예, 개인적으로. 다음 마지막입니다. 요것도 역량이에요, 사실. 예, 문제 해결. 우리는 이제 2022 개정교육 과정에서 제시하는 역량이 총 5가지가 제시됩니다. 5가지.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 보이시는 문제 해결, 그리고 의사소통. 근데 의사소통은 저랑 수업 받는 학생들은 알 거예요. 토의 하잖아요.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의사소통을 좀 강화시켜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추론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추론은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한번
또 드릴 예정입니다만 지금 그냥 간략하게 설명하면 여러분이 문제를 풀다가 이게 왜지? 라고 했을 때 그 왜를 해결하는 것을 이제 추론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추론 방법이 있습니다. 뭐 연역 추론, 귀납 추론, 유비 추론 등등이 있는데 그런 거를 이제 수학에서 다루게 되고요. 그다음에 정보 처리. 정보 처리는 사실 뭐 공학 도구 활용한다라고 하지만 공학 도구 이외에 디지털 문해력과 관련해서도 정보 처리를 얘기하는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린 연결 이렇게 해서 5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수학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혹시나 본인이 나 수학 교사가 목표야. 그러면 이런 부분을 좀 아는 것도 좋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혹시나 있다면요. 자, 그러면 마지막 6번 문제를 설명하고 이 시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a가 있고요. 다항식 x제곱 플러스 2로 나누어질 때 다항식 a를 x-1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k값 구해야 돼요. k값. 어떻게 할래요? 그렇죠. 얘잖아요. 그러면 씁시다. 써요. x 세제곱 3x 제곱 2x 플러스 k는 x 제곱 플러스 2로 나눴더니 몫을 모르고 나머지가 없어요. 왜? 나누어 떨어진다며.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그냥 계산하면 요거 나와야 된다는 거니까 차근히 해봅시다. x 이러면 x 세제곱 클리어했죠. 뒤에 봅시다. 2x가 만나니까 잠시만요. 2x가 만나니까 뒤에는 뭐가 있으면 돼요? 네, 플러스 3이면 되죠. 왜냐하면 3x 제곱이 만나는 부분은 여기밖에 없잖아요. 끝났죠? 그럼 얼마? 상수만 보는 거니까. 네, k값 6이다. 요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굳이 막 나눌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물론 나눈다면 나누겠는데 지금 이 문제는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하는 순간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죠. 어떻게 해석한다? 네, 곱으로써 정리된다. 끝났죠? 네, 그러면 이제 뭐 할 거냐? 밑에 있는 다항식 A를 x-1로 나눈대요. 몇 차식? 네, 1차식. 그러면 뭐 한다? 조리제법 이용한다. 1, 3, 2, K가 얼마였어요? 6이었죠? 그리고 x-1이니까 1 이렇게 쓰면 계산하면 되죠, 이제.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면 끝났네. 예, 몫이 얼마? x제곱 플러스 4x. 아이고 또 지저분해지네요. 4x 플러스 6일 거고 나머지 얼마? 네, 12 요렇게 해서 끝날 겁니다. 됐죠? 사실 별표 3개 뭐 이렇게 지금 뭐 난이도처럼 한 것 같긴 한데요. 이거 이렇게 친 이유는 한 번 더 구해야 되는 것도 있고 이 나누어 떨어질 때라는 의미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으로서 얘기하는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좀 답 구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문제풀이까지 완료했습니다. 어떠셨는지요? 굉장히 길게 왔습니다. 근데 길어도 여러분이 이런 능력들을 이제 계속 시청할 수 있게끔 남기는 것도 있는데 꼭 이거는 하지 마세요. 시험 기간이 다가오니까 이거 영상 봐야지 이러진 마세요. 어, 평상시에 여러분이 보고 이해하고 느껴야 됩니다. 수학은 그런 과목이니까요.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화요일 날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부분 1차시 설명을 한 다음 뒤에서 영상으로 또 한번 제공이 될 예정이니 시청 꼭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수업 시간 때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